2024년 10월 17일 목요일 돈다방 미스터리 시작하겠습니다. 자, 원래 매주 목요일마다 저는 새날에 출몰을 하는데 이번 주는 야수님과 일정을 좀 바꿔서 이번 주는 금요일 날 새날 방송에 출몰합니다. 그래서 오늘 돈다방 미스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조금 여유롭게 10월 16일 수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표현은 여유롭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여유롭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겠지라고 예상했던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불기소 오늘 좀 전에 결정이 났고요. 그래서 주식을 직업으로 갖고 있는 저로서는 집중이 안 됩니다. 속된 말로 개빡쳐서 그럴 줄 알고 있었습니다만 그럴 줄 알고 있었어와 그렇게 된 거와는 또 완전히 또 틀리잖아요. 그 기사가 딱 뜨는 순간 진짜 막 일이 손에 안 잡히네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부동산 같은 거 잘 모르고 관심도 없으니까 양평 고속도로를 휘게해서 엄청난 이익을 보고 보상금까지 받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약간 남의 이야기처럼 생각이 됐거든요. 그런데 주가 조작 같은 경우는 예전에 롱롱 오고 옛날 옛적에 주가 조작을 경험했던 사람으로서 용납이 안 됩니다. 특히 저는 이제 하루 종일 모니터 앞에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이 HTS 프로그램에서 밑에 계속 이제 그 뉴스 속보가 막 이렇게 자막으로 뜨거든요. 근데 그 기사들을 자막 제목을 볼 때마다 막 혈압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도 아니고 그냥 도이치 의혹 이렇게 주가 조작 단어를 빼고 기사 제목을 만들고 검찰, 김 여사 범행에 이용당한 것 이렇게 제목을 달고 범행을 인식했거나 가담했다고 보기 어려워 혐의 없음 이런 제목을 막 보니까요. 멘탈이 완전히 제가 붕괴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는 주식시장에서 어떠한 악재가 터져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다.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께 가급적이면 좀 미리미리 여러분 주식시장에 이런 악재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8월 달에 경기 침체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도 해드리고 9월 달에 또 경기 침체 이야기 나와서 여러분들이 막 어이쿠 하고 놀랄 때는 9월 달에 50bp 금리 인하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토닥토닥도 해드립니다. 저와 매일 마주보는 이 주식 시장에 있어서는 제가 웬간하면은 감정이 흔들리지 않거든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행운이가 간지 딱 1년 되는 날이니까 아침부터 좀 되게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꾹꾹 좀 토닥토닥 했습니다. 제 스스로. 충분히 잘 키웠고, 잘 보냈고, 잘 추모했고, 원 없이 잘 해줬고, 그렇게 생각하고 해서 사실 어제 잘 넘어갔어요. 잘 넘어갔는데 이제 오늘 아침에 그 기사를 딱 보는데 진짜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오늘 새날 방송을 나가지 않게 돼서 만약에 새날 방송을 나가게 되면 이제 푸나님께서 새날 방송에서 이런 얘기 할 거예요 라고 이제 자료 같은 거를 보내주시면 저는 이제 아침부터 막 그거 보면서 이제 준비를 하는데 만약에 제가 오늘 출연하는 날이었으면 진짜 아무것도 못했을 것 같습니다. 정말 개빡치는 하루네요. 되게 용납이 안 돼요. 야, 주가 조작을 무혐의를 한다. 증거가 없다. 범죄에 김건희가 이용당했다. 와, 진짜 정말 다들 정말 죽여버리고 싶네요, 진짜로. 자, 편안하지 않습니다. 네. 주가 조작을 이제 합법화 시켜준 거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자, 10월 16일 수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전해드릴 텐데 여전히 대한민국 주식시장 외국인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떠나겠죠. 아니면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은병 뭐 저렇게 증거가 차고 넘치는 공범도 아니고 방조범도 아니고 핵심 주범을 저렇게 무혐의 시켜주는데 주가 조작을 해도 주가 조작 주범이 저렇게 무혐의가 되는 나라에서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뭐 희망이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연말까지 개별 종목들이 막 움직일 것이다 이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그게 개별 종목이 뭐 진짜 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모든 종목에는 주인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인이 있어요. 그게 뭐 대주주든 아니면 이제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든 아니면 뭐 재료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한번 좀 해보려고 하는 사람이든지 대부분 모든 종목에는 그렇게 주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이제 주식시장 지수가 크게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제 일명 흔히 이제 작업질을 하거든요. 이제 올리기도 하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제가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떠나고 이제 흔히 얘기하는 선수들이 이제 매매를 할 텐데 그렇게 되면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힘들어질 거다. 나는 이 종목 가지고 계속 손해보고 막 기다리고 있는데 옆에서 막 상한가 가고 막 지랄 연병들 하고 막 이러면 나 이거 손해보고 손절하고 저거 갈아타야 되나? 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고 돈을 더 투자하자니 겁이 나고 기다림에 지치는 시간 그리고 갈아타기도 무섭고 그리고 갈아타면 안 되죠. 갈아타면 대부분 실패합니다. 뭐 여하튼 이제 그런 매매들을 이제 앞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종목 장세는 이어지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은 되게 불편한 시장이 전개가 될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렇게 막 얘기를 한들 뭐합니까? 주가 조작 무혐의 받는데. 야, 대단하네요. 김건희 부럽습니다. 자, 저도 다음 생에 태어나면은 다음 생에 검찰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음에 태어나면 김건희처럼 이를 악물고 일반미든 뭐든지 하면서 검사를 남편으로 두고 실컷 좀 해먹어야겠네요. 자, 10월 16일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79%, S&P 500이 0.47%, 나스닥이 0.28% 상승했습니다. 자, 전일 ASML이 어닝 쇼크다.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많이 하락했고 관련된 종목이 급락이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많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루 만에 뭔가 이게 진정되는 모습이죠. 이건 여러분 어떤 모습이에요? 진정되는 모습이에요.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진정입니다. 자, 이날 발표된 경제지표 9월달 수입 물가지수. 지금 제가 되게 버벅거리죠. 멘탈이 지금 완전 나가서 그래요. 사실 뭐 금투세 관련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뭐 1,400만이 어쩌고 저쩌고 하지 않습니까? 1,400만이 들고 일어나야죠. 어떻게 주가 조작이 무혐의가 됩니까? 아무리 생각해도요. 막 용서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좀 버벅거립니다. 여러분들 이해해 주세요. 저는 양평 고속도로가 휘든 뭐 다른 거 다 관심 없습니다. 주식에 관련돼서는 김건희는 무죄일 수가 없고요. 경험자로서. 근데 그 무혐의가 되는 꼴을 보니까 그냥 미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약간 이제 흥분하고 막 그래도 조금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9월달 수입물가지수 미국입니다. 전월 대비 0.4% 감소했습니다. 자, 11월 초쯤에 11월달 FOMC 회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11월 기준금리 동결 확률이 5.8%고요. 25bp 인하 확률이 95%인데 추가 인하는 하고 싶은데 9월 달에 50bp 금리를 반대했던 미국 전문가들이 이유를 이렇게 댔잖아요. 50bp 금리를 인하하면 미국이 50bp씩이나 금리를 인하해야 될 정도로 경제가 개판인 거야? 이렇게 투자자들이 생각한다.
그래서 50bp를 반대했던 그 논리가 지금 10월 달에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연준은 금리를 인하하고 싶어요. 제가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9월 달 소비자 기대 조사 결과에 따라서 향후 3개월간 최소 부채를 상환하지 못할 것으로 인식되는 평균 확률이 2020년 4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했잖아요. 겉으로는 고용이 좋네 어쩌네 경기 연착륙이네 어쩌네 하지만 지금 현재 연준은 21세기 들어와서 높은 수준의 금리 수준으로 미국 경제가 미국 국민들이 미국 기업들이 어려워하는 걸 알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하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미 9월 달에 50bp를 했어요. 11월 달에 금리 인하를 또 해? 그러면 야 저렇게 금리 인하를 이렇게 연달아 해야 될 정도로 진짜 그런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다우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고 하지만 그거는 지금 미국 대선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대통령 되기 전에 그러니까 그때 힐러리랑 트럼프랑 붙었을 때죠. 그때 대선을 앞두고도 분위기는 약간 이런 분위기였었습니다. 그러다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뭐 중국에다가 무역 분쟁 시작하고 뭐 중국과 미국의 뭐 갈등 이러면서 주가가 약간 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만 미국은 대선이라는 걸 앞두고 분위기를 이렇게 띄우는 경향은 확실하게 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연준은 11월 달에 25bp를 추가적으로 인하하고 싶어 하긴 해요. 근데 눈치를 싹 봅니다. 아니 10월 초에 발표됐던 고용지표,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 엄청 잘 나왔잖아. 실업률도 0.2%씩이나 떨어졌잖아. 근데 왜 또 금리를 인하해? 라고 시장이 자꾸 이제 쌍심지를 키고 막 이렇게 쳐다보니까 아직은 금리 인하할 거야, 동결할 거야 라고 입장은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연준은 금리를 인하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11월 초에 저는 이제서야 25bp 인하 하겠네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거든요.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사실 저는 지금 11월 달 연준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얘네가 25bp 금리를 인하하고 싶어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10월 초에 9월 달 고용지표가 워낙 좋게 나오니까 요것들 요거 11월 달에 어떻게 하지? 생각을 했는데 쭉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니 연준 얘네가 금리 인하하고 싶구나. 그래서 어떤 이제 핑계 아마 경기 침체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경기 침체 이야기로 25bp 금리를 인하하지는 않을 거고요. 뭔가 다른 핑계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현재 25bp 인하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현재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또 제가 되게 비겁해 보이는데 11월 달에 FOMC 회의가 있고 12월 달에 또 있기 때문에 만약에 11월 달에 동결하면 12월 달에 하겠죠.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만약에 10월 달에 FOMC 회의가 있으면 9월 달에 50bp 인하 안 하고 25bp 했을 거다. 그리고 10월 달에 추가적으로 25를 했을 거다. 그런데 10월 달에 FOMC 회의가 없다 보니 똥줄 탄 연준이 9월 달에 50bp를 딱하니 진행을 한 겁니다. 50bp 진행을 했는데 그렇다고 며칠 지나서 10월 초에 발표된 9월 달 고용지표가 막 잘 나왔다. 미국 경제가 회복했다. 이제 금리 동결해도 되겠네. 이러기에는 경제지표들이 되게 불편하게 하죠. 고용지표 발표되기 이틀 전에 발표된 S&P 글로벌 ISM 제조업 PMI 지표가 여전히 몇 달 전부터 벅벅 바닥을 기고 있기 때문에 11월 달 FOMC 회의에서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재료는 경기 침체는 아닐 것 같다라는 것이 현재까지 내 생각입니다. 자, 어닝 시즌 진입했죠. 어닝 시즌에 대해서는 제가 일요일 방송에서도 그렇고 어제 방송에서도 그렇고 이야기를 많이 해드렸으니까 현재 S&P 500에 속한 기업 중 50곳이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그중에 79%가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었다. 여러분 어닝 시즌 지금 막 시작했죠.
어닝 시즌 첫 번째 스타트를 여는 업종이 뭐라고요? 금융업종입니다. 금융업종 실적이 어떻다고요? 웬간해서 나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3분기 어닝 시즌에 돌입을 했고 돌입하자마자 50곳이 3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그중에 79%가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었다. 그 50곳 중에 79% 안에 금융주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어제 뉴욕 증시가 하락했던 이유는 뭐예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ASML이 촉발한 어닝 쇼크였어요. 금융주는 잘 나온다고 칩시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어닝 시즌이 본격적으로 진행됐을 때 금융주는 다 실적 발표했고 정말 본격적으로 높은 금리를 가지고 대출을 써서 기업을 운영하고 부진한 경제 지표를 가지고 부진한 미국 경제에서 열심히 장사를 한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좋을 거냐. 여기에 대해서 저는 자신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3분기 어닝 시즌 좋게 보지 않았고요. 그러다가 처음 스타트를 끊는 금융주가 실적이 좋으니까 기대해 볼만하네 라고 까꿍 하는데 거기에 속으시면 안 된다라고 몇 번 말씀드렸죠. 자, 시장 분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UBS에서는 S&P 500 지수에서 아직은 돈을 뺄 때가 아니지만 강력한 대차 대조표와 일관된 수익을 창출하는 양질의 기업에 선택적으로 집중해야 된다. 졸라 그럴듯한 얘기인데 한마디로 뭐다? 종목 장세다 라는 얘기하는 겁니다. 자, CFRA 리서치에서 보통 9월은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는데 올해는 플러스 수익률이었다. 마이너스 9월 달에 기록하면 대부분 10월 달에도 마이너스인데 이번에 9월 달에 플러스 기록했으니 10월 달도 플러스로 기록할 거다라는 확률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 대선이 있는 해는 이렇게 움직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물론 지금보다는 그때 다우지수는 훨씬 낮았습니다만 그때 힐러리와 트럼프가 대선을 앞두고 대선 이벤트가 있었을 때 주식시장 나쁘지 않았었고요. 대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자마자 뭐 멕시코 장벽을 짓네, 뭐 중국이랑 무역 분쟁을 하네 해가지고 스트레스를 좀 받았죠. 그래서 제가 그때 돈다방 미스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뉴욕 증시에서 이렇게 매일매일 트럼프 대통령이 뭐 미중 관세가 어쩌고 맨날 뉴욕 증시 얘기하는데 주어가 트럼프예요. 마치 땡볕 뉴스처럼 여러분 몇 월 며칠 뉴욕 증시 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몇 월 며칠 뉴욕 증시는요. 트럼프 대통령이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맨날 제가 그 얘기하면서 뭘 그렇게 대통령이 뉴욕 증시에 올라오냐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흥분하시지 말아야 될 부분이 미국은 대선이라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랬죠.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해도 그 금리 인하가 효과를 내서 막 좋아지기에는 좀 어렵다. 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대응을 조금 지금 늦게 했습니다. 지난번에 인플레이션 살짝 출렁거렸을 때 일시적이다라고 얘기하고 나중에 그 인플레이션이 막 올라가니까 똥줄 타가지고 막 75bp씩 인상한 것처럼 이번에도 약간 선제적 대응으로 미리 금리를 인하해 줬었어야 되는데 못했죠. 그래서 이번에 90bp 금리 인하를 하고 금리 인하 기대로 경제가 막 좋아질 거라고 예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저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나라 주식시장 또 열받습니다. 자, 외국인들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발 빼고 있고요. 대한민국 주식시장 지금 현재 2610포인트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요. 2600은 언제든지 깰 수 있고 그리고 깨질 겁니다. 한 단계 레벨 다운 될 거예요. 그래서 절대 흥분하시면 안 된다. 자, 미국 주식시장이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는 동안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마치 2600포인트, 2500포인트에 껌 붙여놓듯이 딱 붙어 있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만약에 미국 증시가 하락하면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오르지도 못한 상태에서 또 다운됩니다. 아까 UBS에서 S&P 지수에서 아직 돈을 뺄 때가 아니지만
수익을 창출하는 양질의 기업에 선택적으로 집중을 해야 된다는 얘기는 이제 S&P 500이나 다우지수나 고점 부담이 생길 구간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제가 거의 똑같은 이야기들을 좀 매일 해드리니까 미쓰리가 쟤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라고 이해가 안 갔는데 그런 의미구나 라고 이제 조금 공감해 주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믿고요. 대한민국 주식시장 2600포인트 지금 지키는 거 의미 없습니다. 미국 고점 스트레스 받을 구간에 진입했고요. 대한민국 주식시장 외국인들이 발을 빼고 있고요. 도이치모터스 주가주와 김건희는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자, 오늘 분노의 감정으로 10월 16일 수요일 뉴욕 증시 정리해 봤습니다. 제가 사실 요즘에 좀 여러모로 좀 기분이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일단 첫 번째는 제가 많이 부족했던 거고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는 거고, 두 번째는 그냥 좀 아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내 맘 같지가 않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여러 가지 좀 다운되어 있는 상태인데, 조만간 또 믿고 기다려 주시는 분들이 계신 만큼 저는 항상 이 자리에서 항상 최선을 다해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좀 속상하고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도 있고 여러 가지 감정이 복잡하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저를 진짜 이해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지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힘을 좀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새날에 출몰을 합니다. 내일 제가 감정을 좀 추스리고 만약에 새날 내용들이 너무 많다 그러면 돈다방 미쓰리 목요일 뉴욕 증시는 토요일 금요일 뉴욕 증시랑 같이 전해드릴 거고요. 만약에 좀 여유가 있다 그러면 꾸준해야 되니까 내일도 돈다방 미쓰리 올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절기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오늘 제가 약간 광분에 녹음을 했는데 너그럽게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좋은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